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디지털 도서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스스로 조금 힘든 게 또 뭘 시비를 걸지? 시비를 걸려고 저럴까? 디지털 도서관이 뭐 어째서? 근데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든 게 변하니까 시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가치를 이해하고 목적을 알려면 정확한 의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시비를 걸어봅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라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도서관이 뭐지? 그러면 책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수식어를 달아가면서. 씨앗 도서관. 당연히 그것은 씨앗이 있겠죠. 장난감 도서관. 당연히 거기에도 장난감이 있겠죠. 그럼 디지털 도서관? 당연히 거기에도 디지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디지털 자원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혼동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소위 이 관계가 좀 많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책이 있고 책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은 도서관은 책이 쌓여 있는 것이 도서관이고 그 책이 쌓여 있길래 이용하러 가는 곳인데 다른 도서관들도 다 마찬가지고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이 쌓여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이용하러 거길 갈까? 아닌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각자 집에서 자기 공간, 자기 현재 머무는 공간에서 충분히 디지털 자원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해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자원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죠. 근데 도서관이, 디지털 도서관이 디지털 자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서관이 몇 개나 있을까? 웬만한 대학들은 전부 디지털 도서관을 하나씩 다 만들고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립중앙도서관도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앞뒤 상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도서관 얘기할 때 디지털 자원이 있잖아 하면서도 그건 서버에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데 있지. 예. 우리가 서버 위치 때문에 디지털 도서관이 서버니 아니니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디지털 자원을 제공하는 곳, 제공하는 장치, 묶인 것을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대학의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위 대학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에는 어떤 디지털 자원을 서비스하지? 굳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할 이유가 뭐지? 디지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차라리 디지털 자원을 서비스해주는,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보면은 전자저널을 서비스해주는, 지금 뭐 웬만한 저널들이 전부 다 전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딜러라든가 출판사라든가 하는 게 엄연히 보면은 디지털 도서관이죠. 왜? 거기서는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검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복사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키워드는 어떻게 추출해서 제공해주고 있고 그런 색인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제공해주는 그곳이 디지털 도서관이고 우리는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인 거죠. 대학도 고객 중에 하나는 단체 고객이고 그 단체 고객을 통해서 우리는 이용하는 개인 고객들이 되는 거죠. 아마 공공도서관에서 디지털 자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초기에 디지털 자원이 막 이제 활성화되는 초기에 CD라든가 이런 어떤 물리적 매체로 제공되어졌던 인터넷망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모아둔 것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서비스했다면 뭐 이름 안에 디지털 도서관이니 뭐니 해도 명목은
대충 맞네 라고 하지만 글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바뀌고 기술에 따라서 우리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그걸 지시하는 것은 그 시대적 사항이기 때문에 디지털 도서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한다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리 진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공간과 그 서비스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곳의 차이가 발생할 때는 어느 쪽이 디지털 도서관이지? 라고 할 때는 우리 그건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엄격히 말하면 복제의 개념은 아닙니다. 접근의 개념이죠. 그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출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제의 개념이 강합니다. 출판물이 하나 나왔을 때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씁니까? 출판물이 아니라 필사로 누군가 책을 만들었을 때 이 책은 당연히 어딘가 유일본이 존재하겠죠. 그 모인 곳이 도서관이었을 것이고 그 도서관이 너무 거리도 멀고 접근이 힘드니까 그걸 빌려서 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도서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원 도서관들이 그런 도서관 중에 하나인 것이고 나중에 대학 도서관으로 확장해 가면서 근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은 뭡니까? 그렇게 필사를 해서라도 자원을 모으겠다는 것이고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었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다가 인쇄혁명이 일어나면서 복제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엄청난 양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도서관의 장사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도서관 숫자도 늘어나겠죠. 왜? 책을 구하기가 쉬워졌으니까. 물론 비용이 싸졌다는 뜻은 아니고 책을 구해서 서비스하기가 좋아지니까 그 집합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속에서 서비스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물리적 한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서관들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이제 거꾸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저 도서관이나 이 도서관은 내가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둘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중복돼 있어. 이제는 중복에서 일어나는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저걸 다 살 필요가 있어?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저기 접근이 가능한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도서관들이 장사량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서로 차별화해가면서 서로 정보견 자원을 이동해주는 인터라이브러리로 상호 대차를 실시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옆 도서관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빠르게 배달이 되니까. 이 기술 발전이 만들어진 변화인데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 철학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옛날은 고지식하게 전부 다 가져야 서비스가 가능했던 시절에서 어느 순간 덜 가져도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뭘 갖지?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용되지 않은 오래된 자원들을 굳이 같이 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곳에 옮겨두면 또 상호 대체로 이용이 가능해지니까 옮기다 보니까 10개 도서관이 10개 책이 들어오면 굳이 10개를 다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나만 놔두고 10개 소유권만 인정해주면 공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용량이 적은 것들은 서가에 배열할 필요 없이 밀집 서고에다 집어넣으면 수장량도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이게 기술적 변화입니다. 그 기술적 변화를 우리는 잘 따라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서비스 컨셉, 어떻게 보면 서비스 어떤 철학 이제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저 옛날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도서관들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책을 많이 사서 상호대차 자꾸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관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은 책이 계속 타관으로 대출돼 나가서 없다 소리 나고 이건 곤란하잖아. 이 자관 이기주의도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럼 디지털 도서관에서 디지털 자원은 그럼 우리가 복제해서 나눠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어선가
제공만 해주는 것이고, 제공하는 과정에 신원 확인만, 나 어느 대학 도서관 뭐 이용자야, 어느 공공도서관 이용자야, 한 신원만 확인이 되어지면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신분 확인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인인증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인증 작업들을 통해서 서비스,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게 인증 절차만 한번 거치고 나면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신뢰 속에서, 보안 속에서 이용이 되어지듯이 굳이 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전자자원이 어느 순간 어디서 막 튀어나오는 거냐. 누군가는 서비스 주체가 있다는 얘기고, 그 서비스 주체가 곧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개념과 사사의 역할들이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잡아간다는 거죠. 예전에 사사의 역할은 그런 장소를 확보하고 구축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잘 정리, 배열하는 것들이 주된 일이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검색 시스템이 훨씬 좋아지면서 검색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양도 커지고 서비스 질도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기계로 전환되어지면서 이제 사사의 역할이 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일을 안 하면 뭐하지? 그러니까 초기에 대학 도서관들의 자동화 시스템이 딱 들어오니까 사사들이 제일 먼저 반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지껏 자기들이 손을 이용해서 머리를 쓰고 손을 써서 작업했던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기계의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게 도서관 단위에서 도서관 전체 덩어리로 커지면서 업무량이 확 줄고 편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이제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누구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전부터 했었어야 하는 일들이, 이런 잡다한 일에 눌려서 못했던 걸 이제야 시간을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의 본연의 일을 하자. 그 본연의 일이 뭐니? 그게 서비스라는 거지. 그 서비스는 앵무새처럼 말을 전달해주는, 요즘 AI는 좀 머리도 좋아졌지만 AI처럼 이렇게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거죠. 이 지식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업무에서 나타나는 노하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관찰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들이죠.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사사의 몫이라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커뮤니티 단위로, 이제 공동체 단위로 좁혀지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뭘 원하고 있지?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비록 자원은 중앙에서 전자 자원들이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큰 틀에서 서비스 되어지지만, 그걸 받는 우리는 선별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열려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그걸 새롭게 재구성해내, 소위 말하는 큐레이션을 통해서 재구성해내냐 등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색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서 본다면 그런 전자자원을 우리가 생산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사서 선생님들 보고 출판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지적 욕구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노하우를 다시 자원화 시켜주는 작업들. 출판의 특징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생산해서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이 생산되어지게끔 그 유통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출판이라면, 도서관도 그 속에서 자기 고유의 생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도서관은 항상 12조로 얘기는 합니다만, 왜 디지털 도서관을 대학들이 짓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지었다고 합시다. 뭐 디지털 도서관. 그럼 서버 공간이 필요한데요. 근데 서버 관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고도로 발전한 공간에서 그 서버만을 위한 특정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도서관들이 서버를 관리한다는 것은 비용 대 효과가 거의 안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려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외부에다 놓고. 요즘 인터넷망이 훨씬 좋아지니까 충분히 빌려 쓸 수 있다면, 그럼 디지털 도서관을 짓는 도서관의 목적은 뭐지? 그냥 판타지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쾌적하게 만들어야지. 소위 예전에, 아주 옛날에 레퍼런스 서비스를 정기간행물 서비스를 할 때, 이 정기간행물이나 레퍼런스는 도서관 밖을 못 나가니까 도서관 안에서 서비스를 해야 하고, 그 도서관 안에서 서비스하는 곳이, 그리고 레퍼런스 툴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용하는 자원들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이용하는, 뭐 심한 경우는 몇 초, 몇 분 안에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공간을 굉장히 쾌적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파도 놓여 있고, 뭐 책상도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책을 읽는 곳도 따로 다 조성해 가면서 레퍼런스 서비스하고 전자저널, 그냥 학술지라든가 일반 잡지라든가 서비스해 주는 공간은 좀 쾌적하게 만들어서 그냥 몇 시간씩 매달려 보는 데가 아니니까 굉장히 순환도 빠르고 짧은 시간에 쾌적하게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 향수가 남아서 디지털 도서관을 짓는다면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서관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열람 공간도 들여다보면 열람실만 따로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경우이지, 대부분은 서가와 열람 공간을 같이 혼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도 쾌적해 할 뿐만 아니라 좀 정숙할 필요도 있고, 바닥에 카펫도 깔고, 요즘 카펫이 안 좋다니까 좀 다른 소리 나지 않는 장치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조명도 잘 달고, 사람들의 접근성도 좋게 하고, 서로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쾌적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쉽게 책에 접근할 수도 있어야 하고. 도서관 개념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폐가에서 개가로 넘어오고, 개가로 넘어왔다가 반폐가로 가면서 오래된 책들을 개가에서 계속 빼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의 접근성 훨씬 높여주기 위해서 신간 안내 코너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용자의 이용 편익을 높여주는 방법들인데, 전자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이용 편익은 결국 단말기 하나 갖는 것이고, 이 단말기를 갖는 것도 굳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찾아가서 지정된 단말기 쓰는 것이 아니라 보안 체제만 잘 돼 있다면 내 스마트폰에서조차도 충분히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대학은 카페에다가 애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차 마시는 곳에다가 프린터를 여러 대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서비스해서 딱 엔터만 치면 그 가까운 프린터에서 프린팅이 되는 서비스도 해주고, 비용만 지불하면, 아니면 학교가 펀딩을 만들어서 몇 장까지는, 100장, 200장까지는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 디지털만 빼면 됩니다. 그냥 도서관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도서관이 이제 심란한 것이, 과거에 가졌던 도서관에다가 새로운 도서관을 설계하자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발목 잡히는 거죠. 도서관은 모두 있어야 하고, 모두 있어야 하고, 모두 있어야 하고. 그걸 안 하면서 도서관을 지으려니 핑계가 이제 디지털 도서관이 된 건데, 도서관 전체를 저렇게 만들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차라리 더 분산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전문화됐으면, 특히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문화된 도서관을 서로 공간을 따로 두어서 이용자 이용자 자체를 좀 특화시켜주는 작업들,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작업들. 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에 따라서 책이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디지털은 그게 극대화된 거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데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압박을 받아가면서 우리도 만들어야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래형 도서관은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도서관을 좀 더 이용자 편익 위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어떻게 자원을 구축하고 이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선행 연구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저 무슨 카페처럼 편안한 소파 푹신푹신한 그런 공간만을 설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나눠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굳이 우리가 그 장소에 무관하게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저처럼 스페셜티를 주어가면서 장소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디지털이라는 말을 굳이 안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은 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자원이 있는 곳에 서비스가 따라왔겠죠. 예전에. 지금은 따로 움직이니까 차라리 가상 공간 안에다가 도서관 서비스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를 설계하는 소위 그 UI라 그러죠.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지? 어떤 식으로 접근시키지에 따라 서비스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자원을 이용하고자 또 어떤 서버에 접근하고자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전문가의 몫인 줄 알고 있지만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 기술적 전문가일 뿐이지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여전히 이용자의 몫입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이 나면 한 번쯤 만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던 자리가 뭐냐면 키오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동네방네 키오스크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디지털 서비스 해주는 데죠. 디지털 도서관 같은 곳이죠.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서비스의 품질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 좋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안다고 키오스크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일을, 그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용자는 그걸 과거에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이용 패턴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비로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기술자, 프로그래머가 만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서비스하고 그 과정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작업들은 실제 그걸 이용하고 있거나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디지털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제대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가 쓰는 용어가 적절한지를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걸맞게끔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바람에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